안녕하세요. 본사 김희준 대리입니다. 이번 10월부로 해서 신재무 설계가 많은 보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떻게 변경이 됐고 어떻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은퇴고요. 일단 10월 달에는 은퇴까지만 보완이 되고 11월 달부로는 여러가지 사전에 보완할 예정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시고 그 정보 입력 단계 재무목표에 보시면은 은퇴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은퇴 관련 그 재무목표에 대한 상세 입력을 하게 되겠지요. 자, 지금 이게 상세 입력창인데 기존에 아마 기억하실 테지만은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조금 필드가 더 추가가 됐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없던 버튼도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단순하게 퇴직 나이라든지 그리고 은퇴생활비, 간병비 뭐 요 정도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퇴직 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은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적으로 은퇴 나이가 최종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여성의 그 사회 진출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또 급여라든지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때로는 남성들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차 이렇게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은퇴 기준 설정이라는 게 본인의 나이, 본인의 퇴직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은퇴가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배우자의 퇴직 시기를 통해서 은퇴가 결정하느냐를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똑같이 65세에 은퇴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그에 앞서 본인과 배우자는 한 살 차이입니다. 자, 본인으로 선택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 나이인 65세, 이때는 시기가 2044년이 되겠고요. 이때 배우자 기준으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기준으로 하면은 본인의 기준으로 해서 본인 기준입니다. 66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자, 배우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은퇴 나이가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또 65세 이상인 뭐 67세가 될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80세가 될 수 다시 80세 너무하고 뭐 70세에 은퇴하겠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된다면 이 나이가 기준 나이가 되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이번에 보완 반영이 되는데, 근데 이런 일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본인이나 배우자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은퇴 나이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국민연금 개시 시점인데요. 기존에는 이 개시 시점이 없어가지고 은퇴와 동시에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걸로 그렇게 간주하고 처리가 됐었습니다. 프로그램이. 하지만 분명히 이것을 넣고 안 넣고가 크게는 10% 이상이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오차를 최소화시키고자 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반영하도록 이번에 이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새로운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은퇴 예비자금이라는 건데요. 은퇴 생활비 뿐만 아니라 이런 니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어느 목돈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입력 그 필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80, 은퇴는 65세 하는데 68세에 1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설계한 결과입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면은 지금 보이시다시피 자, 이
이 부분이 바로 은퇴 예비 자금이 되겠습니다. 예, 은퇴 예비 자금이 이 시점에 이만큼의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자, 이번에는 그 은퇴 자금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그 엑셀하고 이제 입력값이, 그 결과값이 많이 틀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이 기존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연금 개시 시점, 공적연금 개시 시점도 역시 엑셀에는 있었지만은 저희 시스템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자산별로 계산하는 방식이 일부 조금씩 틀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산이 그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엑셀 프로그램의 기준을 똑같이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요. 편한 요소도 많이 추가를 했고, 보다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이시는 A라는 연금 상품에 대해서 가정을 하겠는데요. 자, 이 A라는 연금 상품이 50세에 만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52세에 연금 개시되는 상품인데요. 이 A라는 상품이 은퇴 시점에 얼마 정도의 미래 가치가 되느냐의 계산은요. 자, 1차적으로 50세에 50세까지 이 연금에 납입된 것을 다 해서 50세까지 미래 가치를 구합니다. 자, 50세까지의 미래 가치를 환산한 값을 60세에 60세의 그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연금 개시 시점하고 무관합니다. 뭘로 계산하냐면은 은퇴 전 수익률이라는 환경 요소가 있는데요. 은퇴 전 수익률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60세 미래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연금 개시 시점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건 중요하진 않고, 이 상품의 만기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은퇴 시점에 대해서 환산하는 값으로 이제 결과를, 은퇴 준비 가능 자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연금 상품일 경우에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연금 개시 시점이 65세입니다. 하지만 은퇴는 60세이고요. 자, 요런 자금 같은 경우에는 60세에 납입이 완료된다라고 간주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후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하게 되고요. 연금을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60세 은퇴 시점까지 은퇴 시점의 미래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걸 역산해 가지고 생각보다 은퇴자금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겪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은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배우자 없는 고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솔로들 은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보완이 안 돼 있다,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족 구성원이 본인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상세 입력을 보시면은 배우자란에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은퇴 설계를 하시면은 다음 결과와 같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배우자는 없어진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이런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은퇴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은퇴 자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